15 놀라운 몽골의 사실. 99.7%의 여성들이 아름답지만 솔로인 곳. 사케이 여행 다큐멘터리 번호 1. 넓은 나라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곳. 몽골에서 70개의 표준 축구장 크기만큼의 공간을 소유한다면 부동산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독립국가로 기록된 몽골은 평방킬로미터당 2명도 안 되는 인구 밀도를 자랑합니다. 1.5, 600만 평방킬로미터의 거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영국의 6.5배에 해당하지만 전체 인구는 런던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인구 밀도의 원인은 75%가 초원으로 이루어진 지형과 25%가 혹독한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규모 정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목 생활에서 도시화로의 인구 이동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거의 50%가 수도 울란바타르라는 단 하나의 도시에 밀집해 살고 있으며 이 도시는 국가 전체 면적의 0.3%에 불과합니다. 반면 나머지 99.7%의 영토는 백지 상태로 인구가 드문드문합니다. 몽골의 도로에서 소를 만날 확률이 현지 주민을 만날 확률보다 높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세요. 이 지역에서는 인간이 야생동물과 가축의 수에 비해 완전히 열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몽골의 가축 수말, 양, 염소, 낙타, 티베트 소 포함는 전체 인구의 20배에 달합니다. 6천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초원에서 뛰어다니며 이들은 유목민의 생계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차이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자연 방목 생활 방식 덕분에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몽골의 교통 상황도 인구 밀도가 낮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수도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사실상 차량 타이어로 만들어진 자발적인 흙길입니다. 땅이 너무 넓고 평평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원에서는 교통체증이라는 개념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6시간 동안 운전해도 마주치는 차량이 없고 심지어 주유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호 없음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대부분 지역에서 명백한 현실입니다. 수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에는 송신탑이나 전력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몇 가구의 유목민을 위해 인프라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과 가축의 행동을 관찰하여 날씨를 예측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지구상에서 절대적인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는 드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 소리도 사람 소리도 없이 오직 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 소리만이 들립니다. 이 넓은 초원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으신가요? 원하신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번호 2. 지구에서 가장 큰 유목민족. 현재 약 30%의 몽골 인구는 전통적인 게르에서 유목 생활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나무 프레임과 두꺼운 양모 펠트로 만들어진 기술적 걸작입니다. 원형 디자인은 자연적인 공기역학을 가지고 있어 광활한 초원에서 가장 강력한 눈보라의 저항력을 완전히 분산시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구조가 탄력 있는 나무 관절과 원시가죽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가족이 자신의 집을 낙타 등에 실어 옮기는데 단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텐트의 문은 항상 남쪽을 향해 있어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고 북쪽의 차가운 바람을 피하는 역할을 하며 여행자에게 자연적인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한편 텐트 꼭대기의 둥근 지붕은 다기능 설계로 연통 역할을 하면서 빛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해시계처럼 그림자를 통해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몽골 유목민의 삶은 끊임없는 순환으로 그들은 매년 평균 4번의 대이동 오토를 하여 푸른 풀밭과 가축을 위한 수원지를 찾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사 과정이 아니라 전체 가족의 여정입니다. 그들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가축의 먹이를 찾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넘는 여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음으로써 유목민들은 초원이 회복할 시간을 보장하고 과도한 방목으로 인한 사막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사고방식과 수천 년 동안 몽골 공동체에서 이어져온 자연 어머니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목민 가족에게는 지속적으로 신선한 풀을 찾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도로명이나 집번호 시스템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초원길 10번지와 같은 주소는 결코 찾을 수 없으며 일주일 후에는 그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은 세계에서 최초로 What's Some World's 위치 시스템을 국가 주소 기준으로 도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집 번호 대신 9제곱미터의 땅에 각기 다른 3개의 무작위 영어 단어 조합이 부여됩니다. 이 3개의 단어를 전화기에 입력하면 우편 배달원이나 먼 여행자들이 아무런 표지판이 없는 광활한 대지에서 정확히 한 개로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혹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인도적인 생존 법칙을 형성했습니다. 모든 게르의 주인은 방문하는 낯선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환대는 주인이 낯선 손님을 위해 아내의 체온을 양보하여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구해주는 모습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번호 3. 아름다운 여성들이 더 많이 솔로인 나라. 몽골 여성들은 종종 서양이나 동양의 여성들이 꿈꾸지 못했던 자유의 특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초원에 사는 여성들은 결코 남성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 남자는 미숙하고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아내는 남편이 침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관청에 고발할 권리도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나이가 많은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는데 이는 아내의 지혜가 남편이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몽골 제국의 전성기 칭기즈칸과 그의 아들들이 먼 곳을 정복하러 떠났을 때 왕비들과 여성들이 고향에서 경제와 정치에 직접적인 관리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소유할 권리, 이혼할 권리, 심지어 최고 군사 고문이 될 권리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과 권력은 몽골 여성의 유전자에 깊이 뿌리내려 오늘날 울란바토르의 여성 기업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자신감과 결단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이곳의 유목 생활 방식으로 인해 가족들은 아들을 초원에 남겨 가축을 돌보게 하고 딸을 도시로 보내 교육시키기 위해 가장 귀중한 자산인 말이나 양을 팔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아들이 자연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고 딸은 힘든 삶을 덜기 위해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도시에서 몽골 여성의 한 세대가 강력하게 성장했으며 그들은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여러 외국어에 능통하며 다국적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이 경력에서 멀리 나아가는 동안 시골에 남아있는 남성들은 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기회의 부족과 단조로운 목축 생활은 많은 남성들이 수준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골 지역에서 남성의 알코올 중독 비율이 증가하며 현실을 피하는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성별 간의 사고, 기술 및 학문에서의 큰 격차를 만들어 초원의 남성들이 도시의 현대 여성들과 공통의 언어를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큰 격차는 아름답고 학식이 높으며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몽골 여성들이 지적 수준과 생활 방식이 맞는 배우자를 찾지 못해 독신의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성공적인 여성들이 결혼의 제약 없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단독 부모의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를 찾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영혼의 공명을 찾고 오래된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모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번호 4. 칭기즈칸의 신비와 유산. 칭기즈칸의 지도 아래 몽골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연속 영토를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전성기에는 이 제국이 24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했으며 이는 지구 육지 면적의 16%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 만약 당신이 한반도에서 말을 타고 출발한다면 중국, 중앙아시아, 페르시아를 지나 헝가리와 폴란드까지 한 달 이상 계속해서 몽골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전쟁 업적에도 불구하고 칭기즈칸의 죽음은 오늘날까지도 고고학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 안식처를 절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장례 행렬은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모든 사람을 처치했다고 합니다. 매장 후에는 수천 마리의 말을 풀어 그 무덤 지역을 밟게 하여 새로운 땅의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위대한 칸의 영원한 잠을 방해하는 어떤 침입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00년이 지난 지금도 위성 및 지하 레이더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덤은 초원 아래 어딘가에 조용히 잠들어 있으며 인류의 모든 탐색 노력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무덤은 잃어버렸지만 칭기즈칸의 살아있는 유산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현대 유전학 연구는 충격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약 1600만 명의 남성이
이 위대한 칸으로부터 직접 유전된 유전자 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처제와 보르지긴 가문의 수세기 동안의 확장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200명 남성 중 1명이 그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칭기즈 칸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생물학적 영향을 미친 인물로 만들어줍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은 칭기즈 칸이라는 이름이 20세기 동안 소련의 영향 아래 민족 정서를 억제하기 위해 언급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몽골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가장 강력한 국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투그릭 화폐에 정중하게 등장하고 그의 이름은 유일한 국제공항에 붙여지며 보드카에서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품에 나타납니다. 민족 영웅을 기리기 위해 몽골은 칭기즈칸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40 높이의 거대한 강철 동상을 티선진 볼독에 세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마 동상은 광활한 초원 한가운데 우뚝 서 있으며 그의 시선은 그가 태어난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건축물은 그의 불멸의 위상을 민족의 마음속에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칭기즈칸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번호, 기후의 잔인함, 모스크바 러시아, 나 오타와, 캐나다를 넘어 울란바토르는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로 인해 이곳의 기온은 자주 40헥시에 도달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말하자면 이 온도는 전문 식품 보관을 위한 산업용 냉동고의 온도와 같습니다. 이처럼 살을 베는 추위 속에서 끓는 물을 공중에 던지면 땅에 닿기 전에 얼음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치명적인 추위에 맞서기 위해 울란바토르의 인구 절반 이상은 외곽의 게르 텐트에서 살며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태워야 합니다. 석탄, 나무, 심지어는 폐타이어와 쓰레기까지. 중앙 난방 시스템이 이러한 자생적인 지역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울란바토르가 두꺼운 독성 안개로 뒤덮여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 도시 중 하나가 됩니다. 유목민에게는 주드 또는 하얀 죽음이라고 불리는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이는 극단적인 기후 현상으로 혹독한 가뭄이 여름에 발생하여 가축이 충분한 지방을 축적하지 못하고 그 뒤에 비정상적인 폭설이 이어져 모든 풀밭이 얼어붙는 현상입니다. 두꺼운 얼음 때문에 가축은 눈을 긁어먹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유목민의 유일한 자산인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굶주림과 추위로 대량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몽골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도 항상 낙관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살을 베는 추위를 독특한 상업적 이점으로 바꾸어 인도에서 자연 냉동고로 인식되는 인도를 활용합니다. 밖의 온도가 전문 냉동고보다 더 차가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이스크림과 얼음처럼 굳은 고기 덩어리가 전기 장비 없이 땅에 직접 판매되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기후가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몽골은 문크흐 쿠텐게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푸른 하늘의 땅입니다.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매년 250일 이상의 맑은 날을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고기압 시스템이 구름을 차단하고 투명하고 푸른 하늘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곳의 햇빛은 당신의 감각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늘은 찬란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어와 모순적이지만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며 초원 땅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번호 6. 고기와 우유의 요리 문화. 환경이 거의 연중 얼어붙고 초원이 척박한 토양으로 이루어진 몽골의 전통 요리는 거의 모든 종류의 채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메뉴는 주로 두 가지 주요 그룹인 붉은 음식 육류가 흰 음식, 유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영하 40도에서 몸이 추위를 견디는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큰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들은 비타민 C나 미네랄이 부족하지 않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먹는 식습관에 있습니다. 유목민들은 동물의 모든 내장을 소비함으로써 필요한 미량 영양소를 직접 섭취합니다. 극한의 조건에서 그들은 동물의 어떤 부위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간, 심장, 폐로 만든 요리는 그들에게 귀중한 자연 비타민이 되어 채소가 없는 땅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통 요리 중에서 부도그는 가장 독특한 요리 기술로 여겨집니다. 동물주로 염소나 마모든 목을 통해 모든 뼈를 제거한 후 피부는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런 다음 뜨거운 돌을 양념과 함께 배 속에 채워 넣습니다. 이 방법은
피부가 자연 압력솥 역할을 하여 고기가 안팎으로 고르게 익고 육즙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 고기는 진한 맛과 구운 돌의 향이 나며 초원에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잔치에서 자랑스러운 요리입니다. 달콤한 차를 기대한다면 수테이 차이, 수테이, TAI, 몽골식 밀크티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검은 차를 우유, 기름, 소금과 함께 끓인 것입니다. 이 기묘한 조합은 차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미네랄과 즉각적인 에너지를 보충하는 수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 잔은 충격일 수 있지만 유목민에게는 눈보라 속에서 몇 시간 동안 가축을 돌본 후 즉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신학입니다. 건조한 고비 사막에 가면 2개의 혹을 가진 낙타박트리아는 귀중한 고기와 우유의 공급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타의 호기물을 저장한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그것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지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지방은 낙타가 먹이가 부족할 때 영양소와 물로 변환됩니다. 통통한 혹은 건강한 낙타의 징후로 그들은 몇 주 동안 먹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으며 유목 부족에게 영양이 풍부한 고기를 제공합니다. 이곳의 음식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번호 7. 이상한 관습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게르 텐트에 가면 주인 여성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활한 초원 한가운데 고독과 영하의 추위 속에서 형성된 기이할 정도의 환대 관습이 있습니다. 주인은 방문하는 어떤 여행자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환대는 남편이 아내에게 귀한 손님의 잠자리를 돌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습니다. 이는 단순한 존경을 넘어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 작은 부족들 사이에서 혈연 혼합을 피하고 혈통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게르의 따뜻함을 떠나 초원을 가로지르다 보면 화려한 푸른 비단으로 덮인 원뿔 모양의 돌무더기인 오보오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산과 숲의 영혼 및 조상의 거처입니다. 모든 여행자는 지나갈 때 반드시 멈춰서 시계 방향으로 오보를 3바퀴 돌고 평화를 기원하며 돌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그러나 기이한 점은 헌물로 바치는 물건들입니다. 때로는 우유, 돈, 심지어는 오래된 나무 지팡이도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오보에 지팡이를 남기는 것이 신에게 병을 전달하고 다음 여행을 위해 건강한 몸을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인간과 땅의 연결은 제사의식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어머니 땅을 숭배하여 피를 땅에 직접 흘리는 것을 큰 죄로 여기고 끔찍한 불길한 징조를 초래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가축 도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신 도살자는 동물의 가슴에 작은 절개를 하고 손을 넣어 가슴 안에서 대동맥을 끊습니다. 모든 피는 소시지 제조를 위해 철저히 내부에 보관됩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그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못생긴 개나 이름이 아닌 놈이라는 이름을 가진 몽골인을 만난다면 그것은 모욕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부적입니다. 고대 관습에 따르면 자녀를 기르기 힘들거나 자주 잃는 가정은 다음 아이에게 정말 못생긴 이름을 붙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악령들이 아름답고 귀한 이름을 가진 아이들을 사냥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몽골 부모는 자녀를 버림받은 것이라고 부름으로써 악령들이 속아 넘어가 아이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생명이 다칠 때 몽골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마지막 의식을 수행합니다. 이를 천장, 텐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문화가 매장을 최후의 안식으로 여기지만 전통 몽골인은 고인의 시신을 높은 산이나 황량한 평원에 올려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의 먹이가 되게 합니다. 이 관습은 몸이 일시적인 껍데기일 뿐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새가 시신을 깨끗이 먹는 것은 영혼이 정화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만약 시신이 남겨져 새가 찾지 않는다면 유가족은 고인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믿고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번호 8. 말과의 영적 연결 및 생존. 초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걷기 전에 이미 말을 탈 수 있습니다. 유목 문화에서 말은 아이의 첫 번째 친구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3살이 되자마자 말의 등에 올려놓아 초원의 움직임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말의 등은 두 번째 집이며 기수는 기술이 아니라 자연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후제발스키 말타키의 고향으로 불리는 이 지역에서 말에 대한 자부심은 더욱 커집니다. 타키는 지구상에서 인간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은 유일한 야생말입니다. 다른 말들과는 달리
타키는 독특한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굴복할 수 없는 자존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속적인 존재는 멸종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와 국제기구의 엄격한 보존 노력의 결과입니다. 타키는 초원의 불멸의 자유정신을 상징하며 멀리서만 감상할 수 있는 희귀한 동물입니다. 이러한 야생의 기원 덕분에 몽골 말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높은 지구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는 서구의 귀족 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몽골 말의 작은 외모와 짧은 갈기에 속지 마세요. 혹독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하는 과정에서 몽골 말은 두꺼운 눈을 긁어내어 마른 뿌리와 이끼를 찾아 겨울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작은 말들은 칭기즈칸의 군대가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 속도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병민족인 몽골인들은 비공식적이지만 인도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때리거나 욕하는 것은 절대 금지이며 특히 말의 머리를 때리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원의 자녀들은 말이 영혼을 가진 동물이며 신이 주신 신성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훌륭한 기수는 자신의 말을 어떻게 돌보고 이해하는지에 따라 평가되며 그것을 채찍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의 유대는 전통 음료인 에이라그 발효된 말 우유를 통해 음식 문화에서도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음료는 여름철 말 우유의 풍부한 영양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짜낸 말 우유는 가죽 주머니에 담아 자연 발효를 위해 수천 번 저어주어 부드럽고 상큼하며 비타민이 풍부한 음료로 변합니다. 에이라그는 단순한 갈증 해소 음료가 아니라 필수적인 인사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게르에 들어오는 손님은 누구나 가득 찬 에이라그 한 그릇을 대접받으며 주인과 손님 간의 축복과 유대를 나누게 됩니다. 번호구 영적 법칙과 금기사항 몽골에 발을 들여놓은 여행자들에게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완전히 사라진 울타리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땅과 풀은 영원한 푸른 하늘 문크로케이유 탱글의 소유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활한 초원에서는 사유지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목민 가정은 전통적인 경계와 부족 간의 공유를 존중하는 한 어디에서든 풀밭에서 가축을 방목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목민에게 환경보호는 단순한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궁극적인 영적 법칙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으로 이동하기 위해 게르를 옮길 때 작은 쓰레기 조각이나 잔여물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이 치웁니다. 이러한 행동은 땅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것이 신들을 화나게 하고 가족에게 끔찍한 벌을 내릴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덕분에 초원은 인간의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빠르게 회복되어 항상 원시적이고 순수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게르에 들어갈 때 여행자는 각 발걸음에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엄격한 규칙 중 하나는 문턱에 있는 나무를 밟지 않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문턱이 가정의 수호신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문턱을 밟는 것은 심각한 모욕으로 간주되며 마치 신을 목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문턱을 조심스럽게 넘는 것은 가장 진솔한 인사이며 집주인과 집을 지키는 영적 존재들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게르 내부의 공간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르 안에서 이동할 때 여행자는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걸어야 합니다. 이는 태양의 움직임과 생명의 발전과 번식을 상징하는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은 장례식이나 고인을 위한 기도의식에서만 사용됩니다. 이러한 방향을 준수하는 것은 집주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균형을 유지하고 좋은 운을 가져다 줍니다.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게르 안에서는 절대 금기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휘파람입니다. 현지인들은 이 높은 소리가 사나운 폭풍을 초원으로 불러오고 집에서 모든 행운을 쫓아낸다고 믿습니다. 눈보라가 몇 시간 만에 가축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은 자연을 도발하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몽골 사람들은 휘파람 대신 부드러운 민속 노래나 모린 후르의 소리를 사용하여 바람과 땅의 영혼과 소통합니다. 언어 10. 고비 사막의 혹독한 경이로움. 사막 고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무려 85도에 달합니다. 하루 만에 사계절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름에는 태양이 바위 표면을 45도까지 달구어 공기가 열기 때문에 일렁입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온도가 40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기후는 대륙 깊숙이 위치해 있어
바다의 온도 조절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 언덕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고비는 놀라운 사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전체 면적의 단 5%만이 기복이 있는 모래 언덕이고 나머지 95%는 황량한 자갈과 바위, 붉은 절벽, 회색 가시덤불로 이루어진 장관입니다. 이러한 경관은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와 부드러운 모래층을 쓸어가고 고대의 바위층만 남게 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혹독한 날씨와 험준한 지형에도 불구하고 고비는 전세계 고고학계의 귀중한 보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노출된 공룡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화석절벽 바얀작 지역에서는 세계 최초의 공룡알 둥지를 발굴하여 공룡이 알을 낳는 생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곳의 뼈들은 건조한 환경과 빠른 모래 폭풍에 의해 매몰되어 놀라운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은 사막의 땅 위에 노출된 화석뼈 조각을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깊은 곳에는 콩고리넬스라는 모래 언덕이 있으며 이곳에는 모래가 노래하는 신비로운 자연 현상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거나 누군가 모래 언덕의 정점에 발을 디딜 때 모래 알갱이들이 서로 마찰하여 항공기 엔진 소리나 먼 곳에서 들리는 북소리와 같은 저음의 소리를 냅니다. 나무와 물이 거의 없는 환경 속에서 고비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고비곰 마잘라이의 유일한 서식지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갈색곰보다 훨씬 작으며 나무 뿌리, 열매, 때때로 작은 초식 동물에 의존하여 살아가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존재는 에너지가 부족한 환경에 대한 완벽한 적응 능력을 보여줍니다. 현재 자연에서 남아있는 고비곰의 개체 수는 수십 마리밖에 되지 않아 몽골 생태계의 강인함과 연약함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번호 11. 이상한 간섭과 초원의 어두운 면. 몽골을 방문하는 누구에게나 놀라움을 주는 이미지는 바로 토요타 프리우스의 지배입니다. 높은 차체의 오프로드 차량 대신 이곳 사람들은 이 작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특히 선호합니다. 연료 절약 때문이 아니라 프리우스의 배터리 시스템이 영하 30도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디젤 엔진이 패배해야 하는 점입니다. 현대의 전투마들과는 대조적으로 몽골은 꽤 유머러스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내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정규 해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해군은 단 7명의 수병과 수우바타르라는 이름의 단 한 척의 배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정 호수인 후부스굴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과거 호수를 통한 화물 운송의 역사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 그들의 주요 임무는 관광 지원과 호수 환경 보호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흥미로운 인내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몽골은 8,000개 이상의 구리, 금, 석탄, 특히 히토류가 포함된 광산이 있는 거대한 금산 위에 앉아 있습니다. 고대의 지질 구조가 이 땅의 세계가 갈망하는 자원 매장량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광물 자원의 풍부함은 몽골을 중국, 러시아, 미국과 같은 강대국 간의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광업의 폭발은 또한 비극적인 어두운 면을 동반합니다. 광산과 국경을 연결하는 먼지투성이의 운송도로에서 디젤 소녀라는 슬픈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여성들이 장거리 트럭 운전사에게 몸을 팔아돈 음식, 특히 겨울철 가족을 따뜻하게 할 연료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유목 경제가 파괴되면서 심각한 빈부격차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모든 것은 기후변화의 끔찍한 압박 속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막화가 초록 초원을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하고 있으며 주드재해가 강도와 빈도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온난화와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과도한 방목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수천 가구의 유목민들이 게르를 떠나 수도의 슬럼으로 떠밀려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지속적인 유목 문화가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번호 12. 흥미로운 관광지. 첫 번째 목적지는 울란바타르 수도에서 멀지 않은 테렐지로 멀리 가지 않고도 초원을 만끽하고 싶은 이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은 기이한 형태의 거대한 화강암 바위들로 유명하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24m 높이의 거북이 바위 툴툴로크입니다. 이곳은 푸른 소나무숲, 맑은 시내, 그리고 웅장한 암산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입니다. 여러분은 말타기, 활쏘기 또는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전통적인 게르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의 여동생으로 불리는 후브스굴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깊은 담수호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물은 너무 맑아서 직접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아름다움은 눈 덮인 산맥과 광활한 타이가 숲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호수 표면이 2m 두께의 거대한 거울처럼 얼어붙어 트럭이 지나갈 수 있으며 얼음 축제에서는 얼음 위에서 말 경주가 열리는 특별한 행사도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오르혼 계곡에 위치한 카라코름 하르코리는 13세기 칭기즈 칸이 그의 광대한 제국의 운영 중심지로 선택한 곳입니다. 대부분의 수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파괴되었지만 몽골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인 에르덴주 사원이 108개의 탑으로 둘러싸여 여전히 우뚝 서 있습니다. 이곳에 발을 디디면 고대 유적의 벽돌로 세워진 위험 있는 종교 건축물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을 탐험하고 싶으신가요?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2를 남겨주세요. 번호 13. 특별한 축제. 가장 중요한 행사 목록의 정점에 있는 것은 남자의 3가지 게임으로 불리는 나담 축제입니다. 7월 한여름에 열리는 이 축제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은 민속 레슬러보크가 근육의 힘을 과시하며 궁수와 어린 기수들이 초원을 가로지르는 숨막히는 경마를 펼칩니다. 나담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화려한 딜, 의상을 입고 긴 겨울을 지나 여름의 풍요로움을 함께 축하하는 기회입니다. 여름의 더위가 지나가고 몽골 서부의 차가운 바람과 눈 덮인 산이 자리 잡을 때 관광객들은 지구에서 가장 장관을 이루는 광경 중 하나인 황금 독수리 축제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축제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카자흐 민족의 독수리 사냥 예술을 기립니다. 높은 산 정상에서 말을 타고 독수리를 하늘로 날려 먹이를 사냥하는 사냥꾼 베르쿠치의 모습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인간과 야생 자연 간의 영적 연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축제의 여정은 겨울이 실제로 후브스굴 호수를 덮을 때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며 신비로운 얼음 축제 아이스 페스티벌의 서막을 엽니다. 매년 3월 호수가 두께 2m의 얼음으로 얼어붙고 수정처럼 맑을 때 지역 주민들은 얼음 위에서 썰매, 경주와 극적인 민속놀이를 개최합니다. 이는 북부 부족의 삶의 방식을 기리고 귀중한 담수 호수 환경 보호를 촉구하는 기회입니다. 얼음 축제가 수정의 교양곡이라면 고비 사막에서 열리는 1000마리 낙타 축제 Thousand Camels Festival는 모래의 전사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희귀한 2개의 혹을 가진 박트리안 낙타를 보존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 축제는 모래 언덕을 가로지르는 극적인 낙타 경주와 흥미로운 아름다운 낙타 대회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읍니다. 이는 젊은이들과 관광객들이 이 생물이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에서 생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축제는 몽골의 음력설인 흰색 설날 티사가옌사 이라는 희망의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한 해 중 가장 신성한 순간으로 혹독한 겨울의 끝을 알리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나이 순으로 세배를 하고 부주뿌스 만두와 말 우유인 아이라 AI 웨이즈를 함께 즐깁니다. 이 시기에 흰색, 즉 행운과 순수함의 색이 카닥 게닥에 비단띠로 덮인 각 계을 위에 퍼지며 평화로운 새해와 초원의 모든 생명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번호 14. 여행객을 위한 유의사항. 몽골의 기후의 변덕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6월부터 9월까지지만 맑고 푸른 하늘에 속지 마세요. 이곳은 대륙성 기후가 특징으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낮에는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지만 밤에는 기온이 5도에서 10도까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레이어링 스타일의 패션이 생존의 규칙이 됩니다. 땀을 흡수하는 티셔츠부터 바람막이와 전문 보온복까지 준비하여 몇 시간 만에 날씨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옷을 준비한 후 다음으로 암묵적인 법칙을 익혀야 할 것은 게르 안의 규칙입니다. 게르의 문턱을 넘으면 주인의 신성한 공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문턱을 밟지 않도록 절대 기억하세요. 몽골 사람들은 이를 가족의 수호신을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항상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우주의 생명력의 흐름에 따르세요. 특히 짠 우유차나 음식을 대접받을 때는 오른손으로 받되
왼손으로 부드럽게 받쳐서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초원의 사람들의 환대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나타냅니다. 관광객들이 자주 겪는 또 다른 충격은 일상 메뉴에서 채소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양고기, 말고기, 유제품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채식이나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꽤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타민 보충제, 수용성 섬유소 또는 고향에서 가져온 약간의 간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티슈와 손세정제를 잊지 마세요. 초원 깊숙한 곳의 휴식처에서는 위생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깨끗한 물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기술 디톡스 휴가를 준비하세요. 울란바토르를 떠나면 전화와 인터넷 신호는 사치스러운 개념이 됩니다. 지도에 흔적이 없는 길을 몇 시간 동안 이동하며 완전히 소셜미디어에서 사라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 끊김은 귀중한 선물이 되어 바람의 소리를 듣고 하늘과 땅의 광활함을 느끼며 자취를 남기지 않기라는 규칙에 따라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쓰레기는 도시로 가져가고 물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몽골 초원의 영원한 아름다움에 대한 최고의 보답입니다. 번호 15. 몽골 여행 비용. 몽골은 배낭여행 스타일의 저렴한 여행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의 모든 지출은 푸른 초원의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이동 비용입니다. 수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 시스템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현지 운전사가 있는 전용 차량을 대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UA제르나 사륜구동 랜드크루저는 초원에서의 도로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15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로 연료비와 운전사 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예산을 최적화하는 한 가지 팁은 3명에서 4명으로 그룹을 만들어 차량 비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비싼 비용이 훨씬 더 접근 가능해집니다. 교통수단을 해결한 후 숙박 비용은 여행 스타일을 결정짓는 다음 요소가 될 것입니다. 몽골은 흥미로운 대조를 제공합니다. 목동들과 함께 소박한 게르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15달러에서 25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현지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더 편안한 경험을 원한다면 1인당 40달러에서 80달러의 가격으로 제공되는 관광용 게르 캠프는 침대, 난방, 온수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를 유연하게 조합하면 지출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원에서의 삶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 비용의 비쌈과는 대조적으로 몽골에서의 식사 비용은 꽤 여유롭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풍성한 저녁 식사는 약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행 패키지의 경우 식사 비용이 보통 포함되어 있어 하루에 약 20달러에서 30달러 정도입니다. 메뉴는 양고기, 밀가루, 말젖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에너지를 많이 제공합니다. 그러나 생수와 비타민 보충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소액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신선한 채소는 사치품이며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푸른 하늘의 땅에서 7일에서 10일 동안의 완벽한 여행을 위해서는 여행자가 800달러 저가형에서 2000달러 표준형 사이의 예산을 준비해야 하며 국제 항공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몽골에 대한 15가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방금 소개한 15가지 사실이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이 비디오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여행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